국내 대학 외국인 수석 졸업자 덩원칭.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돈이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는데 한국 나가보자. 설거지는 12시간은 하면서 잠이 조금 부족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독하게 공부한 끝에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한 그녀. 하지만 한국어로 하는 수업은 알아듣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무조건 제가 필기 안에는 뭐가 쓰면 다 외우는 식으로 계속 보고 외우고 김밥 한 줄 싸고 항상 혼자 많이 공부했어요. 결국 자신의 학교에서 과 수석을 차지하고 최초로 외국인 수석 졸업자가 된 그녀. 처음 한국 왔을 때 돈이도 많이 없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열심히만 하면 모든 거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은 그냥 믿게 되었고 또는 꿈이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덩원칭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참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니하오마.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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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요? 네, 발음 진짜 좋아요. 진짜로요? 네. 네. 한 3개밖에 모르는데. 네. 또 메일리도 맞습니까? 네, 맞아요. 또 메일리. 네. 네. 아름답다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단어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몇 개. 오신 지가 지금 5년 됐어요. 5년이요? 네. 그런데 동원칭 씨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대요. 우리나라에 와서.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보는 게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네. 왜 그게 그렇게 이상해요? 중국에서는 10살 차이가 나도 네. 그냥 친구이라고 해요. 10살 차인데도 친구처럼 지내요? 네. 오. 그런데 한국 와서 만나자마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여자끼리는 괜찮은데 특히는 남자가 여기는 와서 물어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거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건 정말 실례잖아요. 네, 저도 사실 개인적인 얘기인데 누가 저 나이 물어보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이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동원칭 씨가 오늘 강연하실 주제가요. 익숙한 사자성어네요. 고진감래인데 고진감래. 중국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苦尽甘来. 구진깡라이. 네, 구진깡라이. 네.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저 오늘 주제가 본인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한국에 와서 생활하며 이 4글자가 딱 제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5년 동안에 그러니까 고진감래가 됐군요. 네. 낙을 이렇게 얻으셨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될지 지금부터 박수를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구진깡라이. 자, 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덩원칭입니다.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아직도 잘 못하고 발음 이상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틀리거나 말 이상해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식당 설거지를 10시간씩 하고 갈비집에서 물판도 따고 허프집에서 맥주도 새벽까지 맥주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식사는 주로 김밥과 라면으로 데웠습니다. 그렇게 5년을 고생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한국에 와서 그 고생을 했는지요? 저는 제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됐거든요. 그리고 고진감래라는 말 믿었거든요. 이렇게 고생해서 저는 어떻게 제 꿈을 이루었는지 제 얘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山东省威海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다가
근처 도시인데 저희 집에 많이 가난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애들과 같이 노는데 다들 다 우유가 먹는 거예요. 저만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유 하나 100원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싸 먹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가난하는 게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다고 생각했어요. 꼭 가고 싶은 도시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고등학교 가야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데 시골 고등학교 가면 좋은 대학교가 갈 수 없었어요. 잠도 적게 자고 식사하실 때도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갈 수 있었어요. 그때 그 고등학교 갈 수 있는 사람 3명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동네에서 1명밖에 못 가는 정도로 어려운 좋은 고등학교예요. 그런데 시골 중학교에서 저는 쌍유관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가더니 저는 제일 뒤적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공부했어요. 부모님 저를 보면 그냥 중간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너무나 1등을 하고 싶었어요. 그 1등의 기분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학생 진짜 많거든요. 부모님 돈이 많아서 전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결국 저는 겨우 10% 드는 게 최고 성적이었어요. 드디어 대학교 입학 시험 날이 왔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에요. 시험 전에 저는 감기 걸렸어요. 너무 심한 거예요. 결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나쁜 성적이 나왔어요. 북경대학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실망해서 2주일 동안 집에 나가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다시마 양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큰 해일 와서 양식상을 다 쓸어갔어요. 빚을 내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죄송합니다. 양식장이 망하고 빚이 더 많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학교 가려면 10년 동안 더 공부할 수 있는 형편가 아니에요. 그때 이모부가 저에게 한국 얘기했어요. 친구의 아들 한국 가는데 너도 같이 한번 가보라고. 한국에 가면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어학당에서 한국어도 공부할 수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면 한국에 가야겠다.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008년 4월 3일에 한국에 왔어요. 배를 타고 하루를 걸어서 인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TV 볼 때 한국 남자 다 배용준, 현빈처럼 키 크고 멋있고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 남자랑 별 차이가 없어서 조금 실망했어요. 처음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어학당에서 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맨 처음 하는 게 냉면집 설거지예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전날 울었어요. 그런데 1시간 5,000원이니까 하루 6만 원을 벌었어요. 저는 이틀 동안 설거지하며 12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중국에서 그 당시에 설거지하며 거의 한 달 월급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참고 계속했어요.
방학 때 설거지하고 개학하며 7시간씩 갈비집에서 수업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알바 끝나면 집에 가서 밤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렇게 1년 반 만에 저는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했어요. 감사합니다. 경영학 공부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알아들 수가 없어서 모르는 단어 무조건 찾아보고 외웠어요. 저는 수업 들으면서 졸아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알아들 수 있구나. 졸리지 않고 버티는 게 가치가 있구나. 장학금 받기 위해서 공부 더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 안 받으면 그만큼 일이 더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알바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헛집에서 일했어요. 늦게 끝나면 새벽 3시, 4시, 그래도 아침 7시 일어나서 학교 가고 공부했어요. 빈 강의실 가서 공부하며 점심에 거의 김밥 한 줄로 데웠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돈이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웠어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 사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멈추며 실패하는 거라고. 저는 한국에 와서 꼭 성공해서 중국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부터 한 달 50만 원 생활비 지원 받고 학교에서 80% 학비 장학금 주기 때문에 남은 3년 동안 저는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저는 3학년 때 처음 1등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등을 했을 때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대 대학원 입학했어요. 나중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 박사 따는 게 제 꿈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의 따뜻함과 봉사하는 사람 보며 저도 나중에 그 사람처럼 더 남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생각을 또 갖게 되었어요. 다들 저를 보며 뚝하다고 해요. 얼마나 공부하고 싶으면 부모님도 제 나라도 떠나서 남 나라에 가서 그 고생을 하냐고 말해죠. 물론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온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힘들지만 얻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식당에서 힘든 아르바이트 하는 게 다 인생 경험되고 한국어도 잘 못하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수석 졸업까지 하게 되잖아요. 제가 살았던 거시원에서 창문이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그게 가장 싼 방이었거든요. 하지만 작은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작은 거시원에서 저는 꿈을 키웠어요. 언제가 저 답답한 벽에 창문이 생기고 그리로 환한 빛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다 보면 언제가 꼭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5년 지난 지금 제가 빛나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진 갈래라는 말처럼 힘든 어제 보내더니 희망이 있는 내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창문 없는 그 고시원 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은 창문이 있는 방에서 살고 계세요? 그러면? 네, 저는 지금 창문이 있는 방에서 살고 있어요. 가을 햇빛이 더 잘 들어올 너무- 수 있고, 네. 뭐 햇빛이 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행복해요. 그래요. 요즘에 가을 햇살이 얼마나 좋은데요. 네, 따뜻해요. 네네. 야,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런데 그 한국에 올 때보다 15kg 정도 체중이 빠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체중이? 저는 다이어트 한 적이 없어요. 다이어트는 아니고. 네. 네, 그냥 뭐 돈이 아끼려고 하니까 뭐 식당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너무 돈이 아까워요? 네, 돈이 아깝고. 아이고. 네, 항상은 제일 많이 먹는 거 라면, 김밥.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로 라면 김밥 드시고 네.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러니 체중이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 그 중국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보면은 깜짝 놀라겠어요. 체중이 많이 빠져서. 네, 매번 집에 가면 네. 엄마가 항상 울어요. 아. 왜 그렇게 그러니까. 빠지냐고 네. 물어봐요. 뭐 밥 제대로 안 먹는 거죠. 저는 그냥 아니야, 저는 잘 먹어요. 네, 이렇게. 이제는요 햇빛도 잘 드는 가을 햇살도 드는 방이고 또 열심히 이제 잘 하고 있으니까 잘 드시라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시고요. 네. 돈 조금 덜 아껴도 어떨 땐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네. 아셨죠? 네. 네. 아이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감 의견단의 또 공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에 버튼 잡으셨죠? 이제 덩원칭 씨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보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덩원칭 씨의 고진감래, 네, 활짝 웃는 얼굴이네요. 자, 공감 온도 몇 호까지 올라갈까요?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자, 95도가 나왔습니다.